피프티 사태를 다룬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시청자들의 분노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 폐지 청원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피프티 멤버들을 움직인 배우가 누구인가 속 시원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했지만 배우를 밝히기는커녕 멤버들은 착한 피해자이고 오히려 소속사 전홍준 대표는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내용의 영상을 지난번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설마 그럴까 하면서도 제목이나 예고편을 보면서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라는 제목을 보면 이미 피프티 멤버들에게는 잘못이었고 누군가 날개를 꺾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피프티 사태의 본질과 다소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걸그룹 그들을 조종한 배우는 누구인가? 가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얘기대로 춤과 음악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겨우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를 박차고 나와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들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연습생을 거쳐 데뷔하기까지 몇 년이나 춤과 음악 속에서만 살던 아이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갑자기 무슨 정산이 어떻고 하면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소송을 내는 같은 날짜에 거액을 들여 부모들이 60개에 달하는 피프티 선포를 추원했다는 것은 미리부터 장기간 준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멤버들은 이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분명 뒤에서 조종한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와 관련해 근 2달 동안 그 배우가 누군지 뜨자마자 소속사를 뛰쳐나온 멤버들의 행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객관적 사실을 통해 이미 거의 다 밝혀진 상태입니다. 6월 19일 소송을 내기 이전부터 소속사를 빠져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이 삭제된 이메일과 메신저, 녹취록 등에서 객관적 증거로 이미 밝혀진 상태입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속사 전홍준 대표의 헌신과 멤버들의 배신, 그리고 이들을 움직인 배우 세력까지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당연히 이들을 움직이게 한 배우 세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서야 했습니다. 결론을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객관적 사실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배우 세력이 누구인지를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판단하게끔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동안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거의 다 알고 있고 정리된 사실을 SBS PD만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일방적으로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고 소속사 전홍준 대표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 것은 바로 PD 저널리즘 때문입니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취재기자들은 어떤 사안을 취재할 때 절대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한쪽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대 측에 물어보면서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상대 측에 대한 확인 취재 없이 한쪽의 주장을 모자이크로 익명 처리하면서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취재의 기본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PD 저널리즘의 문제입니다. PD 저널리즘은 취재기자처럼 선입견 없이 처음부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사실을 하나씩 확인해 들어가고 교차 체크한 뒤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PD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맞는 자료만 취재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시작부터 피프티 멤버들은 피해자다. 그리고 소속사 전홍준은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설정하고 여기에 맞는 자료만 취재하고 인터뷰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는 내용은 아예 취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설정한 결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항은 아예 다루지 않거나 결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적당히 다루는 것이 PD 저널리즘의 특징입니다. 이는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프티가 성공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멤버들이 지금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전홍준 대표가 어떤 뒷바라지를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80억 원을 투자하고도 모자라 차와 시계를 팔고 노모가 모아놓은 9천만 원까지 헐어서 이들을 뒷바라지해오고 시작부터 특이급 가수에게나 있을 법한 강남의 숙소를 제공해왔으며 각종 개인 레슨과 영어 레슨에 매월 수백,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투입한 것, 특히 멤버 아란의 뒤처지는 발성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 레슨에 매월 600만 원 이상을 투입해왔다는 것 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들이 성장하기까지 이러한 전홍준 대표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전홍준 대표가 나쁜 사람이라는 그 아래 결론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엔터사가 무슨 카지노 도박장이라도 되느냐 도박장 장면을 덧씌우면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엔터사와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나쁜 곳으로 묘사하기 위해 실행한 훌륭한 장치입니다. 사전에 소속사 전홍준 대표가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지 않았다면 이러한 편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엔터사를 설명하는데 왜 도박장이 나옵니까? 이는 엔터계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빼내오기 위한 작업이 이미 4월부터 있었다는 사실이 메시지 복구, 이메일 복구로 밝혀졌고 멤버들의 탈취 또는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서도 알려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파헤치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임에도 전홍준 대표가 나쁜 사람이라 멤버들이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더라도 설정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배우 세력으로 지목된 안성일과 더기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애써 의논합니다. 베스트 코리아 폰지 사기 의혹 안성일의 경력과 학력 위조 사기꾼이라는 삼촌의 풍보, 복원된 이메일과 메시지에 담긴 내용, 거액의 광고 거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와 이메일 삭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삭제된 내용에 이미 지난 4월부터 소속사 변경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사인을 위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문가를 동원해 밝히지만 정권을 위임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덮어버립니다. 이는 소속사 전홍준 대표가 돈을 내고 큐피드 저작권을 사들였으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과 영수증이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녹취록에서 3개월 뒤면 큐피드 저작권자 이름이 바뀔 것이라고 언급하는 안성일의 음성도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 멤버의 가족은 소속사에 CCTV도 있었고 숙소의 감시가 너무 심하고 압력이 심해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 부모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반찬을 거실에다 다 내다 버리고 멤버들에게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나 이런 것들을 심하게 해서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요. 요즘 CCTV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편의점에도 있고 슈퍼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 대문에 설치된 곳도 많습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음식을 버린 사람은 멤버들을 실제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더기버스의 백모 이사로 밝혀졌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인지 상대 측에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내보냈으니 얼마나 편파적인 이야기입니까? 또한 자칭 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라는 사람은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내부 관계자도 아닌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실제로 전홍준 대표는 15회 정도의 월말 평가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크로스체크 없이 내보낼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트레이너 A씨라는 사람을 통해 가수라면 모두가 겪어야 하는 체중 감량을 마치 피프티 멤버들에게만 강요되는 불합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시청자를 바보로 하는 감성팔이 호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멤버 측 변호사는 아이들이 몸이 아파도 억지로 활동을 시키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는데 알아내 담낭염 수술의 경우 약물 치료가 가능하지만 확실한 치료를 위해 수술을 권유한 것은 전홍준 대표입니다. 그리고 2에서 3주 정도의 기간이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백모 이사의 얘기만 듣고 흔쾌히 시간을 더 준 것도 전홍준 대표입니다.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소속사가 아픈 아이들에게 활동을 강요한 것처럼 비치는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멤버 가족 C씨는 언젠가는 공공이 많이 힘들어서 그 소속사에서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공황장애로 여러 번 발작이 있었고 한 번은 실신을 해서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적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공황장애 발작으로 실신을 하면 과호흡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 되지요. 그리고 멤버들이 60억 원을 빚으로 평생 갚아야 하는 것처럼 언급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멤버들은 계약이 끝나고 소속사를 나가면 그만입니다. 단 1원도 갚지 않습니다. 그룹이 성공하지 못하면 오로지 소속사만이 이 빚을 감당해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의 개념이지 멤버들의 빚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실제 금액은 60억 원이 아니라 약 30억 원 정도일 뿐이라고 합니다.
진행자인 박상중이 멤버들의 편지를 읽은 것도 바로 이들이 설정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그저 진실이라는 말로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을 길게 읽어내려 간다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인 행위로 이미 결론이 설정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지막 정리 멘트도 그렇습니다. 이미 설정한 결론대로 멤버들은 잘못이 없으며 소속사 전홍준 대표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소속사를 뛰쳐나가도 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언뜻 맞는 말 같지만 가수 지망생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속사에 스스로 지원해 입사를 하고 계약을 맺은 뒤 소속사가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훈련을 시키고 숙소를 제공하고 각종 레슨을 거쳐 데뷔시키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 갓 데뷔한 7개월 된 가수가 어떻게 소속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7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스스로 소속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제 겨우 시작에 들어간 데뷔 7개월 된 가수가 어떻게 소속사를 마음대로 고르나요?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입니다. 그럼 왜 소속사에 스스로 들어가 훈련을 받는 것인가요? 아직도 수많은 지망생들이 줄을 서서 소속사에 들어가기만을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는데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데뷔해서 좀 뜬다고 소속사를 마음대로 옮기면 자금을 투입하고 길러준 소속사는 뭐가 되고 계약서는 왜 필요한 것인가요? 결국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론을 먼저 내고 시작하는 PD 저널리즘이 보여준 끝판왕 역대급 방송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방송에 대해 KBS 고국진 PD마저 자신의 SNS에 요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고 확인해서 콕콕 집어낼 줄 알았다. 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감정에 호소하는 마지막에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키운 걸그룹 더웃이 출신 김민희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사장님 우리 행사 많을 때도 내 친구 결혼한다고 그날은 아무것도 잡지 말아달라 하면 다 빼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가 봐도 망했을 때 스태프들 고생하는 게 미안해서 밥값 제한 없이 맛집 다 가고 스벅 커피 매일 마셔도 회수 못할 돈인 거 아셨을 텐데 아무 말 없으셨고 시기 어린 시절이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한테 내가 대들었는데 다 들어주신 분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너무 열받네. 마지막 편지 뭔데? 사장님 여론이 왜 엉플인데라고 강조한 김민희는 인기라는 건 권불신년이다. 평생 직업이 아니란 거지. 대부분의 연예인은 어린 나이에 갑자기 뜨면 그러거다. 나는 다르고 나는 다를 거니까.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도 결국 거의 패가 망신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은 한때 다운되기도 했고 편파 방송에 실망했다 그 알을 폐지하라 등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궁금한 점이 남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왜 멤버들은 피해자이고 소속사 전홍준 대표가 나쁜 사람이란 결론을 먼저 설정하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왜 유독 SBS 그것이 알고 싶다만이 이런 결론을 설정하게 됐을까요? 정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